샬롬 샬롬. 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주제가 혹시 어떤 주제인지 하시나요? 네, 성경과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사해 근처에서 발견된 사본 이야기 해드렸죠. 네. 요 액자가 시편 126편 발견된 이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이제 액자예요. 액자인데 이스라엘 고고학 당국에서 그 일하고 있는 친구가 이제 선물로 준 건데 여기에 보시면 그 제가 하나님 이름이 네 글자 철자가 좀 다르게 쓴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손도 씻고 또 펜도 다르게 해서 특별하게 이제 쓴다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른 네 개의 철자가 있어요. 철자가 있는데 요거 저 뒤쪽에 갖다 놓을 건데요. 나중에 예배 마치시고 이제 나가시면서 한 번씩 이렇게 보실 분들은 한번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과 역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혹시 성경을 읽으면서 이 라기스라고 하는 지명에 대해서 여러분들 혹시 인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한국 지명 이야기할 때 뭐 서울 있고 대전 있고 강릉 있고 뭐 부산 있고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우리가 글을 읽다 부산 나오면 어때요? 부산 이미지가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 라기스라고 하는 지명이 있어요. 라기스. 근데 뭐 우리 동네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동네에 대해서 이렇게 와닿지 않는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라기스라고 하는 지역이 뭐 갈릴리라든지 나사렛이라든지 베들레헴이라든지 이렇게 성경의 주요한 사건에서 언급이 되었었다면 이 지명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보기도 했고 또 익숙한 이제 그런 지명일 텐데 이 라기스라고 하는 지명,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 이런 지명도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만큼 이 라기스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알려지지 않은 이제 그런 동네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과 역사라고 하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 라기스라고 하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13절 14절 말씀이죠. 여기에 보면 13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라기스가 지명인데 그 지명, 라기스라고 하는 동네는 어디에 위치해 있다라고 되어 있냐면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다 지역에 속해 있는 그런 이제 동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고요. 이 사네립이 역대하 32장 9절에도 보면 동일하게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이 사네립이 라기스라고 하는 도시를 점령을 한 상태에서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사람을 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히스기야 왕이 라기스에 있었던 사네립에게 나 이제 항복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 왕께서 내게 내리시는 벌은 내가 다 받겠습니다 하면서 뭐 은도 주고 금도 주고 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6절까지만 우리가 이제 봉독을 했는데 17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라고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이사야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36장 1절 2절에도 보면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동일하게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사람을 보내고 대군을 보내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언급이 되어 있죠. 이처럼 성경에 여러 군데에 동일한 사건들을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동일하게 언급되고 있는 지명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라기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유다 지역에 있는 라기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하나 역사적인 배경을 알 수 있는 단서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본문 13절에 언급되고 있는 히스기야 왕 제14년이라고 하는 단서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 자, 오늘 우리가 성경과 역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지금 본문에서 그리고 이사야서 36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이 일이 있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과연 이 히스기야 왕 제14년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과연 역사적으로 증명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정말로 히스기야 왕 14년에 이 사건이 이루어졌냐라는 거죠. 이렇게 역사성을 과연 부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생소한 라기스라고 하는 지역을 통해서 성경과 역사라고 하는 주제를 한번 함께 나누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기스 생소하시다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이셨는데 성경에 총 몇 번 나오는지 혹시 감 오세요? 라기스라고 하는 지명이 무려 25번 나와요.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죠? 뭐 1년에 성경 일독한다고 치면 뭐 한 40년 그 신앙생활 하셨으면 25번이나 언급되어 있는 라기스를 1년에 25번 입으로 이야기했던 그런 이제 지명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생소한 이제 그런 진역입니다. 우선 라기스가 이스라엘에서 어디 위치해 있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 지도 이스라엘 지역인데요. 하얀색 바탕의 배경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 이제 모습이라고 한다면 위쪽에 조만한 파란색이 이제 갈릴리 바다죠. 그리고 밑에 길다란 파란색이 사해 바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왼쪽 편에 큰 파란색이 이제 지중해 바다고요. 그리고 혹시 이게 좀 잘렸네요. 저 밑에 하얀색 제일 밑에 보면 조그맣게 홍해 바다가 출애굽할 때 지나갔었던 이제 홍해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사라졌네요. 어쨌든 저렇게 있는데 저 중에 분홍색으로 된 데 보이세요? 그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곳이 골란 고원이에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또 시리아하고 레바논 지역을 또 폭격을 했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시리아 지역을 폭격을 했었는데 그 시리아 지역 폭격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저 골란고원 경계에 위치해 있는 이제 그 곳입니다. 그래서 저기가 이제 골란고원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보면 큰 넓게 자리 잡고 있는 분홍색이 어디냐면 요단강 서안 지구 혹은 뉴스에서 웨스트뱅크 지역이라고 그렇게 이제 불려지는 이제 지역인데요. 1967년 6.1 전쟁 전까지는 요르단 영토였다가 67년 6.1 전쟁 때 이스라엘이 점령해서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제 그런 곳이고요. 근데 거기 중간 부분에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거기가 예루살렘에 위치해 있는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절반은 웨스트뱅크 지역으로 들어가 있고요. 절반은 웨스트뱅크 바깥으로 나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중간이 나뉘어 있는 이제 그런 형태인데 물리적으로 지금은 나뉘어 있지는 않습니다. 67년 6.1 전쟁 때는 이제 거기 철책이 치어져 있어서 나뉘어 있었던 곳인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기가 예루살렘이고 그 중에 이제 오른쪽 지중해 해변가 쪽으로 길다랗게 있는 곳이 바로 그 유명한 가자 지역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이 다섯 방백이라고 했을 때 하나였던 가사라고 하는 지역. 그래서 그 삼손이 가사 성문짝 가서 떼가지고 온 사건도 사사기에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가사, 즉 가자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지역인데, 지금 이스라엘 하얀색 전체하고 가자 지역, 그 조그만한 그 지역하고 해서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는 이제 그런 곳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인데요. 제일 북쪽부터 시작해서 제일 남쪽까지 대략 한 470km 정도 되는 이제 길이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에서 생각해 보면 서울과 부산 거리가 대략 한 470-80km 정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정도 이제 길이인데, 보시는 것처럼 좁고 길어요. 그래서 폭 자체는 120km가 제일 넓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폭이 좁고 긴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 지금 저기 오늘날의 이스라엘 땅이라고 한다면, 영토라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영토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이야기하죠? 단에서 브엘셰바라고 하죠. 바로 단에서부터 브엘셰바라고 했을 때 제일 꼭대기 골란고원 위쪽 편에 단이 있고요. 그리고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요단강 서안지구 지역 그 남쪽 편에 위치해 있는 곳이 브엘셰바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셰바인데, 단에서부터 브엘셰바라고 하는 이유가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기후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저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브엘셰바 남쪽으로는 광야 지역이라 성경에서 남방이라고 언급되는 이제 메마른 광야 지역이라서 지난주에 유대 광야처럼 이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주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단에서 브엘셰바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영토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제 속에서 라기스의 위치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4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브엘셰바에서 북쪽으로는 대략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바로 라기스라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이렇게 이 라기스라고 하는 지역이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해 있는 곳으로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어졌었던 땅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내립이 유다 성읍들을 다 점령을 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라기스 이야기가 나오게 된 이유가 바로 저기 있죠. 그래서 라기스라고 하는 곳도 동일하게 유다 지파에게 기업으로 이제 주어진 그런 곳이고요. 그 중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라기스의 모습을 보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딱 모습을 보시면 뭐 야산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주변에 이렇게 평지가 있고 야산처럼 올라가 있는 이제 그런 곳인데,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명당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의 명당. 이스라엘 명당은 배산임수, 그러니까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강이 흐르는 그런 곳이 아니라 산 꼭대기가 명당이다라고 이제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것처럼 저렇게 야산처럼 되어 있는 꼭대기가 사람들이 주요하게 거주하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저렇게 이 라기스라고 하는 성토도 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렇게 산처럼 되어 있는 지형의 유적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고고학 용어로 이야기하냐면 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텔 아비브 들어보셨죠? 네. 이것도 앞에 텔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래서 고대 유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텔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텔에 대해서 잠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올라가 있는 이 언덕 자체가 전체가 야산이 아니고요. 낮은 야산 위에 사람들이 살고 파괴되고 살고 파괴되고 살고 파괴되고 하면서 더 높아진 형태를 가리켜서 텔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그 꼭대기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발굴하면서 파고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전에 사람들이 살았었던 역사들이, 유물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겠죠. 마치 시루떡처럼, 아파트처럼 꼭대기부터 시작해서 내려가면 한 집 한 집 한 집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겹겹이 쌓여있는 유적지를 가리켜서 텔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저 모습 속에서 위쪽에 있는 노란색과 바닥에 있는 초록색 중에 어떤 게 더 오래된 유적일까요? 당연히 초록색이 더 오래된 유적이지요. 사람들이 살고 쌓이고 하니까. 그래서 유적을 발굴을 할 때 위에부터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층으로 구분을 할 때. 그러면서 그 층에는 어떤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고고학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텔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고고학 쪽에서 이제 연구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라기스라고 하는 도시도 텔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학자들이 180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크게는 7차례 정도 이 라기스를 발굴을 했어요. 발굴을 하고 그 발굴한 것을 기초로 해서 다시 복원해 놓은 그림이 저 그림이에요. 저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것이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학자들이 생각해서 그려놓은 건데, 보시면 이렇게 요 앞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튀어나온 곳이 성문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 성문을 구조로 해서 앞쪽에도 성벽이 있고 위쪽에도 성벽이 있죠. 그래서 이중 성벽으로 둘러쳐져 있고, 성벽 자체가 대략 4.5에서 6m 정도 되는 넓이로 돌로 이루어져 있었던 아주 견고한 그런 이 도시가 바로 이 라기스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라기스라고 하는 이 도시 자체는 남유다 왕국의 남쪽 편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남쪽에 있었던 에돔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 그리고 특히 이집트, 애굽 사람들의 공격에 대비해서 방어적인 그런 요새로 지어놓은 곳이 바로 이 라기스라고 하는 도시였었어요. 그래서 남유다 왕국 중에서 예루살렘 다음 가는 가장 큰 중요한 그런 도시였었어요. 한국에서 보통 이제 서울과 제2도시 부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라기스라고 하는 이 도시로 불릴 정도로 라기스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유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장소였는데 전체 크기는요. 제가 제곱미터로 돼 있어가지고 제곱미터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 집 계산할 때도 보니까 예전에는 몇 평이에요 했는데 요즘에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딱 안 들어오더라고요. 평으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전체 면적을. 그랬더니 몇 평이 나오냐면 21,780평이 나와요. 총 이 라기스 성터의 넓이가. 그래서 우리가 사진으로 보다 보니까 그런 어떤 이 공간적인 감이 없는데 21,780평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성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넓은 그런 성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앞에 이렇게 길쭉한 부분이 성문이라 그랬죠. 성문인데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문 안으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성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 거기에 보시면 위쪽 편에 공중에서 바라보는 성 문의 모습인데요. 6개의 방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제 문으로서 굉장히 튼튼한 그런 이 전략적인 요새로서 지어진 모습들을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요. 이 도시가 있으면 중요한 것이 물이죠. 근데 꼭대기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이 물을 기르기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옆에 골짜기 쪽에 있는 쪽에 우물을 파가지고 물을 끌어들여서 성 안으로 이제 이 공급을 했는데, 이 모습이 우물 모습이에요. 우물 모습인데 성 위쪽 편부터 시작해서 지하로 파고 들어갔어요. 파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물을 길렀는데 저 깊이가 몇 미터냐면 44m입니다. 44m인데 저 우물이 만들어진 게 언제냐면 대략적으로요, 아브라함에서 사사기 그 사이쯤 만들어진 그 우물이에요. 그래서 대략 44m 정도
이렇게 파고 내려가는 이제 그런 우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는 뭐 왕궁터, 신전터, 사람들이 살았었던 흔적들, 뭐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발굴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발굴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인데 이렇게 보면 어때요? 돌 부서진 거죠? 성지순례 오신 분들이 이스라엘이건 튀르키예건 가시면요, 처음에는 막 되게 신기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가면 그냥 돌 부서진 것만 보고 뭐 한참 얘기해요. 그렇다 보니까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가다 보면 아유, 뭐 저기도 돌 부서지고 저기도 돌 부서지고 이제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지금 앞에 보이시는 저거 우리 눈에는 그냥 언덕이죠. 돌로 된 언덕이에요. 언덕인데 이 언덕이 라기스 전체에 발굴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저곳이에요. 아까 거는 건기철 사진이고요. 요거는 지금 우기철 사진인데 이 언덕을요, 그 4차, 총 7차례 발굴이 있었다고 했는데 총 4번째 발굴, 그때 발견이 됐는데요. 1983년도에 저 언덕을 발굴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전체 라기스 성터의 한 부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1983년에 발굴하다 보니까 이 지역이 좀 이상한데? 하고 발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장소가 아주 놀라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다라고 하는 게 이제 드러나게 됐는데요. 저게 뭐냐면요, 아까 이렇게 동그랗게 성벽이 있었죠. 성벽이 있었는데 언덕 위로 올라가 있고 성벽이 있다 보니까 그 성벽을 공격하려면 어떤 방법을 해야 될까요? 지금이야 뭐 헬기로 뭐 미사일로 쏘면 끝나겠지만 옛날에는 어때요? 칼 들고 창 들고 어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언덕으로 돼 있고 성벽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 장소로 올라가기가 어렵죠. 그러니 공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그 성벽을 점령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바로 성벽, 언덕과 성벽이 있으면 이쪽 바깥쪽으로 이렇게 경사지 둔덕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사지를 통해서 그 성벽 위로 올라가서 성벽을 넘어서 성을 점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바로 저 언덕이 그렇게 성을, 라기스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쌓았었던 둔덕 언덕이에요. 누가 쌓았을까요? 누가 쌓았을까요? 네, 산헤립이 쌓았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 둔덕에서 뭐가 발견됐냐면 뭐 여러 가지들이 발견이 됐어요. 여러 가지들이 발견됐는데 그 발견된 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왜 산헤립이 쳐들어왔고 그리고 산헤립이 저 라기스를 점령하고 예루살렘까지 사신을 보내고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에서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됐는지에 대해서 역사적인 배경 간단하게, 오늘 주제가 성경과 역사니까 역사적인 배경 잠깐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산헤립이 라기스에 올라왔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역사표를 보시면 오른쪽 편에 745년에 디글랏빌레셀이 등극을 하면서 이 아수르 제국이 영토를 넓히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바벨로니아 지역을 다 장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어디까지 왔냐면 가나안 그리고 이집트까지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렇게 예를 들어 일본이 영토를 확장을 하게 돼서 우리나라, 중국, 필리핀까지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중국, 필리핀은 어떨까요? 동맹을 맺고 저항을 하겠죠. 그것처럼 아수르 제국이 팽창이 되니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아람, 그리고 이집트, 이런 나라들이 동맹을 맺었어요. 동맹을 맺다 보니까 이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하고 살마네셀이 열이 받았어요. 열이 받아가지고 그 동맹한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징벌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진격해 가죠. 그럴 때 이 호세아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마찬가지로 이집트 편에 서서 반 아시리아 아수르 정책을 펼치게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디글랏빌레셋이라고 사네립이 호세아를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살마넷을 지나서 사르곤이라고 하는 이 왕이 바로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킨 거죠.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하고 나라 접경돼 있었던 남유다는 그러면 그때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바로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주변 나라 사람들이 다 반아수르 정책을 펼칠 때 이 사람은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게 됐어요. 그래서 남유다는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멸망당하게 된 거죠. 자, 그렇게 아하스 왕이 그 선택 때문에 남유다가 살아남았는데 아하스가 죽고 이제 그 뒤에 히스기야가 이제 등극을 하게 된 거죠. 히스기야가 등극을 하게 됐어요. 히스기야가 등극을 하게 됐는데 여전히 아수르가 강대하다 보니까 히스기야는 당시 이집트하고 연합하면서 반아수르 전선에 가담을 하게 돼요. 그러니 아수르의 왕이 되었던 산헤립이 기원전 705년에 왕이 됐거든요. 이 기원전 705년에 왕이 된 다음에 히스기야가 자기 아버지와 달리 이집트 편에 서다 보니까 징벌을 하기 위해서 쳐내려온 게 오늘 본문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제14년에 산헤립이 쳐들어왔는데 이거를 연대를 계산해 보면 언제가 되냐면 기원전 701년이 됩니다. 기원전 701년. 그렇게 기원전 701년에 이 산헤립이 바로 이곳 남유다를 공격한 건데요. 산헤립 당시 아수르 제국의 왕이었는데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어디였을까요? 수도가 어디였냐면 바로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성경 어디에서 언급이 돼요? 요나 사건에서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가지고 멸망을 선포하라고 했는데 다시스 저쪽에 스페인 쪽으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이렇게 해서 니느웨로 이제 가게 되는데 바로 이 니느웨라고 하는 곳이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메소포타미아 지역 가운데 저 티그리스 강 상부 지역에 위치해 있는 곳이 바로 니느웨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라기스까지 점령을 하게 된 건데요. 저 라기스에서 니느웨까지 이 거리가 직선 거리로 제가 구글 지도로 한번 해봤어요. 몇 킬로가 나오냐면 885킬로가 나와요. 근데 이제 꾸불꾸불꾸불 이렇게 군대가 행진을 하게 되면 최소 1200킬로 이상을 이 행진을 해야 도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리이죠. 이렇게 니느웨에서부터 시작해서 라기스까지 이제 와서 점령을 이제 하게 된 건데 이 산헤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와서 라기스를 점령을 했다 그랬죠. 근데 그 점령한 그 흔적을 아까 라기스 성터에서 그냥 돌무더기처럼 쌓여 있는 부분에서 이게 나왔다 그랬죠. 그때 산헤립이 자기가 점령하고 행했었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늘 서기관들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서기관들이 따라다녀서 기록한 거를 이 산헤립이 니느웨로 돌아가기 전에 보내가지고 그 내용을 기록한 거를 가지고 이제 뭐라 그럴까요? 돌판에다가 부조를 새겨서 작품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산헤립이 자기가 세웠었던 니느웨의 서쪽 궁전 이 내부 벽 한쪽을 18m 길이의 이 벽 자체를 그 라기스를 점령하던 내용의 모습을 쫙 다 새겨놨어요. 새겨놓게 됐는데 지금 여기가
이 니누의 성터의 지금 구글 지도 현재 모습이에요. 니누의 성의 현재 모습인데 이렇게 잘 보시면 잘 보시면 이렇게 테두리가 있었는데 저게 지금 옛날 거고요. 저기에 지금 이 사네립의 왕궁이 저렇게 있었고요. 저 왕궁의 내부 벽에 라기스를 점령한 모습을 18m를 쫙 돌에다가 부조를 새겼다 그랬죠. 그 부조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영상입니다. 저렇게 내부 벽에 되어 있었는데요. 그거 지금 다 떼가지고 어디 딴 데 갖다 놨어요. 어디 갖다 놨냐면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1846년에 그 영국 고고학자 헨리 오스틴 레이아드라고 하는 사람이 니누에를 발굴을 하면서 저거를 발견을 했어요. 저거를 발견을 해가지고 그거를 지금 대형 박물관에 가져다가 저렇게 전시를 하고 있는데 총 18m 이제 길이인데요. 조각조각이 12개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2개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그때 당시의 모습을 쭉 다 기록을 이제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라기스 성터에 가면 방문 센터에 비디오가 있는데 그 비디오의 한 장면인데 보시면 이렇게 세로로 뭔가 사다리처럼 되어 있죠. 그죠? 사다리처럼 되어 있고 그 위쪽 편에 보시면 이 망루 같은 것도 보이고 성벽 같은 것도 보이고 이러죠. 위쪽에 있는 게 라기스 성터이고요. 이 사다리처럼 되어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그게 바로 이 토산을 만들고 토산 위로 공성퇴라고 이 나무 있잖아요. 성벽 치는 거. 그걸 끌고 올라가 가지고 지금 라기스 성터를 공격하고 있는 그 아수르 군대의 모습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요게 오리지널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세로로 대각선으로 이제 있는 모습들이 이제 보이고요.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지금 보시면 요게 이제 아수르 군대가 지금 공격하는 이제 장면의 모습이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활 쏘고 이렇게 쏘는 거고요. 요게 이제 라기스 성터 위쪽에 망루 위쪽에서 지금 방어하면서 화살 쏘고 하는 건데 저 화살 여기 왼쪽 편에 보시면 돌 요만한 거 네모난 거 보이세요? 저게 뭐냐면 물맷돌 있죠. 물매해가지고 돌 지금 날아가는 거고 그 위에 보면 막대기 같은 거 있어요. 보이세요? 이거 뭐냐면 횃불 불 붙여가지고 지금 던지고 하는 이제 그런 장면의 모습들을 자세하게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아까 그 돌무더기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유물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발견된 돌폭탄들이에요. 돌폭탄들이고 그 밑에 보시면 물맷돌 보이세요? 네, 물맷돌 이제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거 요거는 거기서 발견된 화살촉들. 네, 그래서 아수르 군대의 갑옷, 갑옷하고 이거 투구 그리고 화살촉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발견이 되게 됐는데 저걸 가지고 어떻게 사내립의 흔적이다라고 알 수 있냐면 저런 유물들을 가지고 뭐를 해요? 탄소 14를 통해서 연대를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수르의 사내립의 침공에 의한 거다라고 하는 것들이 역사적으로 이제 증명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지금 보시는 사진, 저 사진이요. 가운데 의자에 한 사람이 앉아 있죠. 저 사람이 누구냐면 사내립입니다. 사내립이고 사내립 앞쪽에 보시면 무릎 꿇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 포로들이에요. 아마도 관리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지금 엎드려 있는 건데 사내립 앞에 한 사람 서 있죠. 한 사람 위에 보면 네모나게 해가지고 뭔가 글씨처럼 써 있어요. 이게 아카드어로 되어 있는 쐐기 문자로 되어 있는데 저기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요. 세계의 왕,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그의 왕자에 앉았고 라기스로부터 얻은 전리품이 그의 앞으로 나왔다라고 써 있는
이 글귀입니다. 즉 이 부조 자체가 어디서 발견됐다고요? 라기스에서부터 885km 떨어져 있는 니누의 성벽에서 발견됐는데 여기에서 어떤 이름이 등장을 해요? 라기스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거를 보시면 지금 포로들이 이 포로들 뒤쪽편에 투구를 쓰고 있는 사람은 아수르 군대 사람이고요. 그 앞에 이렇게 곱슬머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 포로들이에요. 유다인들 포로들 지금 이제 이 그 왕 앞에 있는 거고요. 요게 지금 전리품들을 실어가고 있는 건데 그 실어갈 때 이제 이 포로들이 부역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땅에 패대기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패대기 쳐서 죽이기도 하고 장대에 그 목을 매달아서 죽이기도 하고 그 에스더서에 보면 장대에 달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장대에 꽂아가지고 장대 위쪽에 이렇게 매달아서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한 모습들을 다 이제 묘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행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이 라기스의 역사를 사네립이 친히 다 기록을 해가지고 18m 넘는 벽에다가 새겨 놓았는데 그게 발굴이 되면서 이 라기스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었고 이 라기스의 이 중요성이 역사적인 중요성이 함께 이제 드러나게 되는 이제 그런 사건인데요. 아까 제가 이 라기스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유다 성읍들을 다 이 정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유다 지역이라 그랬죠. 여기 보시면 역대하 11장 5절에서 10절에 보시면 바로 이 라기스를 누가 건설을 했냐면 르호보암이 요새화 만들었었던 성읍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6절에 라기스라고 하는 이 도시 자체가 주변에 있는 다른 도시와 더불어서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요 모습이 현재 최근 이제 사진의 모습이에요. 최근 사진 모습인데 지금 저기 보시면 뭐 BB 써 있고 CC 써 있고 AA 써 있는 거 보이세요? 지금 라기스 성터에 발굴을 하고 있는 지역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14년부터 17년까지 그리고 22년부터 23년까지 저 라기스에서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이 발굴들이 일어나게 돼요. 아까 그 토산과 더불어서 뭐냐면 지금 CC라고 하는 곳에 지금 발굴된 모습인데요. 저기 CC라고 되는 이제 발굴 모습 중에 여기 구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V라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네. 그 위에 보시면 라틴 숫자로 4, 3이 있고 2가 있고 1이 있죠. V는 5고 요거는 6이고 아까 제가 태를 구분할 때 위에부터 시작해서 1, 2, 3, 4 이렇게 쭉 있다 그랬죠. 그래서 위에부터 시작해서 1층, 2층, 3, 4층, 5층, 6층의 이제 모습들이 쭉 있는 건데 아까 토산을 발굴을 했을 때 그 연대하고 동일한 연대가 어디냐면 3하고 4연대예요. 3하고 4연대. 그래서 거기에서 불에 탄 그래서 대거 파괴된 흔적들이 발견이 이제 됐고요. 그리고 그 밑에 V층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사네립보다 이전이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라기스를 요새화시킨 언급이 조금 전에 역대하 말씀에 있었었죠. 르호보암이 요새화시켰다. 바로 저 오라고 불리는 곳에서 6m 넓이의 성벽이 발견이 됐어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그 성벽이 전체를 두르고 있을 거다 생각하고 지금 계속해서 파고 있는데 파는 곳마다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전체 성벽을 둘렀을 거다라고 보는데 그 성벽에 그 성벽의 연대가 언제냐면 바로 르호보암 시대라는 거죠. 이렇게 이 라기스라고 하는 도시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그런 알려지지 않은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라기스라고 하는 도시가 니누에서 발견된 이 부조
그리고 지금 14년부터 17년, 그리고 22년, 23년도에 발굴이 되고 있는 르호보암 시대의 성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그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공격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은 허구다라고 하는 내용,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듣게 돼요. 왜냐하면 믿음이 아니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잖아요.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해요? 뭐 그런 등등. 그렇게 역사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받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성경은 역사책일까요? 아닐까요? 성경은 역사책이다? 아니다?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지요. 성경은 말 그대로 신앙 서적이에요. 그러면 역사책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성경은 역사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요. 그러면 그 역사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을 때 그 역사적인 내용의 역사성이 인정이 되면, 그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자체 인정이 아니라 오늘 살펴본 것처럼 고고학이라든지 혹은 고대 근동 주변 지역의 문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성이 인정이 되면 역사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신앙서적이 되는 거죠. 바로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라기스 말씀이라는 거죠. 이 라기스라고 하는 곳, 900m 이상 떨어져 있는 이 니누에에서 발견된 것과 라기스에서 고고학적으로 드러난 것들을 통해서 성경이 실제 역사적인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과 역사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함께 이제 나누게 된 거고요. 이처럼 성경은 역사적인 이 사실들을 포함하지만 동시에 신앙적인 그런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시면서 그 역사 속에서, 역사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과거 라기스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미래 세대를 통해서 동일하게 일하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보통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영어로 이야기하죠. 이게 히스토리가 his story죠. 그래서 즉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역사를 위해서, 그리고 역사를 향해 일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전에 찬양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라고 하는 찬양 같이 고백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 시간의 삶 속에서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히스기야를 통해서, 라기스를 통해서 함께 하셨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의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이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지면서 여러분들의 역사를 하나님과 더불어 써내려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